백선엽의 다부동 전투와 한미군의 포항 전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선엽의 1사단은 그 다부동, 지금 그 선산에서 대구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런 산악지역입니다. 거기에 자고산, 328고지, 유악산, 이런 산들이 있죠. 여기에서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55일간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합니다. 이것이 다부동 전투입니다. 어떻게 해서 백선엽 사단이 그 다부동을 맡게 됐느냐는, 원래는 그 미 25사단이 이 지역을 맡기로 했습니다. 워커 장군이 25사단을 배정을 했는데, 갑자기 그 마산 쪽에 북한군이 청명 공격을 하게 되죠. 방호산의 6사단을 포함해서 여기서 그 낙동강 방어선의 서쪽 측면을 공격하니까 미 25사단을 급하게 그쪽으로 돌렸죠. 그러면서 다부동을 원래 안동으로 가게 돼 있었던 1사단을 여기에 배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선엽 사단이 다부동에 맡게 됐다. 이 다부동 전투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참 많은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군이 여기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내고 시신들을 다 찾아내지도 못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거기에 유해 발굴을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전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선엽 사단장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취약한 곳이 항상 관할 지역이 경계선 지역입니다. 경계선 지역은 보통 소홀히 하죠. 그런데 미군의 관할 지역과 1사단의 관할 지역이 경계선 지역, 그것이 이제 외관 그쪽인데, 거기에 미군 소대와 우리 국군 소대를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근무시키고, 화망도 교차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통신선도 이렇게 연결을 하고 해서 협동으로 방어를 하도록 해가지고 경계선 지역이 취약지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죠. 여기 북한군은 이영호의 3사단이 주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2개 사단이 북한군 2개 사단이 조공으로 이렇게 하는데, 결국 북한군 3개 사단이 다부동으로 공격해 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백선엽 사단장은 미군 기동타격 부대도 잘 활용하고, 또 미군의 공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자원들을 잘 활용했다, 이런 측면에서 아주 훌륭하죠. 왜냐하면 우리 국군 사단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장비나 편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장비나 화력이 약한 거는 그 당시 국군으로서는 참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미군 정원부대를 이렇게 활용한 거죠. 미군 사령부에 요청해 가지고 한 개 연대를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존 마이켈리스가 이끄는 미군 27연대를 이렇게 지원받습니다. 여기는 전차까지 있었기 때문에 국군 1사단에 굉장히 도움이 됐죠. 그리고 또 미 공군에도 요청을 해가지고 미군 전투기나 폭격기가 북한군 공격을 상당히 저지를 했죠. 북한군 공격하는데 미국 공군기가 와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국군이 얼마나 지키기 쉬웠겠습니까? 지키기가 도움이 됐죠. 그리고 또 8월 16일이 되면은 미 공군이 북한군이 대규모로 집결한다는 그런 정보를 알고 B-29 폭격기 98대가 낙동강 건너 외관 북한 집결지를 폭격합니다. 이때 아마 북한군 상당하게 사상자를 냈을 겁니다. 또 다부동 전투에서 백선엽 사단장이 후퇴하는 병사들을 앉혀놓고 같이 앉아서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다시 진지로 돌아가게 한 이런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원래 미군 연대 좌측면을 지키던 국군인데 식량이라든지 음료수 이런 것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잠도 못 자는 가운데 지키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진지를 버리고 밑으로 내려온 거죠. 이것을 본 그 존 마이켈레스 그 연대장이 백선엽 사단장에게 항의를 합니다. 국군이 이렇게 자책민을 비워버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느냐, 우리도 후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니까 백선엽 사단장이 쫓아가가지고 그 국군 돌아 나오는 국군 병사들을 앉혀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미군은 후퇴 안 하는데 우리가 후퇴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설득을 해서 다시 진지로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무사히 방어를 한 거죠. 이래서 미군 연대장이 미안하니까 나중에는 백선엽 사단장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 다부동은 경상도, 특히 경상북도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적의 파상 공세가 계속되니까 원래 있던 병력이 계속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경상북도 대구 중심에서 거기 있는 모병되지 않은 젊은이들 전부 학교에 불러가지고 급하게 훈련하고 청소년부 가르치고 해서 여기 투입을 했습니다. 백선엽 사단장 스스로가 인정했지만은 이름을 등록할 새도 없이 죽어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수습할 겨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북한군이 파상 공세로 공격해 오니까 그거 막기 바빠가지고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할 시간도 없었다는 거죠. 너무 처참한 상황인데 나중에 미군이 여기에 투입됐을 때 이렇게 너무 시신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치우지도 않고 이런 불만을 표시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여기가 참혹했다. 이런 싸움을 통해서 이 백선엽 사단장은 미군과의 그런 공조, 협력 이런 걸 통해서 방어를 했기 때문에 이후 백선엽 사단장은 미군에게 든든한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포항전투가 벌어집니다. 포항전투는 원래 북한군 주력이 다부동을 공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틈을 벌려가지고 우리 방어선을 반으로 쪼개겠다는 어떤 그런 공격을 했는데 한 55일간에 걸쳐서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또 북한군은 마산 쪽으로 측면 옆구리 공격을 했죠. 그것도 역시 25사단이 방어하면서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이제 세 번째로 이 동해 쪽으로 와가지고 영덕, 흥해, 포항 쪽으로 드는 파상 공세를 하게 됩니다. 이때 북한군의 목표는 이제 포항을 점령하는 데 있는 거죠. 포항을 목표로 해서 영천, 안강, 기계 이쪽으로 침투 공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국군 3사단이 한때 고립되기도 하고 포항시 북쪽이 한때 북한군에게 점령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엔군 사령부에서 긴급하게 지원을 하게 되죠. 여기 북한군 공격 상황을 보면은 500명의 북한군 8사단이 의성에서 영천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공격했는데 다행히 국군 8사단이 측면을 공격해서 적의 공격을 저지합니다. 그리고 북한군 체인도의 북한군 12사단이 기계를 거쳐서 산으로 침투를 합니다. 이건 사실 예상 못했습니다. 산을 타고 이렇게 침투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오진우가 이끄는 독립보병연대 일종의 요격부대입니다. 이것이 또 안강리로 침투해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종찬의 수도사단이 이걸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북한군이 산으로 이렇게 타고 올 줄을 모르고 결국은 뚫리죠. 방어선이 뚫리면서 전체적으로 포항 북쪽을 내주게 되고 또 김석원의 3사단은 영덕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고립되죠. 그래서 포항이 급하니까 포항에서 학도병 부대를 투입하는 어떤 그런 위기까지 가게 된 겁니다. 유엔군 사령부에서는 적시 태스크포스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백인여배 17년대, 그리고 미군의 야전 포병대, 그리고 미군 사단에서 일부 차출한 보병들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여기 포항 전투에 투입을 합니다. 그렇게 투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중시하는 영일 공항 그리고 포항항을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미 공군기가 와서 북한군을 계속 공격하고 해군 함정은 또 바다에서 북한군을 향해 가지고 함포 사격을 하고 해서 포항에서 북한군을 몰아냅니다. 8월 15일 날 북한군이 공격을 중지하고 8월 16일 날 우리 그 영덕에 고립되어 있던 3사단을 그 해상으로 탈출시키고 8월 17일 날 북한군은 사실상 퇴각을 하면서 19일 날 완전히 후퇴를 합니다. 북한군은 9월 초에도 또 경주, 안강, 영천에서 또 침투를 하려고 합니다. 역시 이쪽이 그래도 좀 전력이 약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공격을 하는데 북한군 12사단, 15사단 그리고 9월 3일 날 기계를 공격하고 또 전차를 동원해서 영천을 공격했습니다. 다행히 영천에서는 이성가의 국군 8사단이 그 미군 전차 1개 소대를 지원받아 가지고 북한군을 격파합니다. 결국은 이것이 다 북한군의 그 공격을 저지시키는데 이때 한때 그 우리가 전황이 좀 나빴던 것은 백인예배 17년대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백인예배 17년대는 그 3,500명 그 군대가 빠져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후방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그 전투가 일부 병력 누수 현상이 있어가지고 결국 우리가 전황이 조금 나빠졌었죠. 우리가 그 김홍일 1군 단장 그리고 김석은 3사단장 명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이 한미군이 서로 이제 공조 협력해서 싸우는 어떤 그런 그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국군의 지휘권을 메가드 사령관에게 위임한 상황에서 지휘권을 그 유엔군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명령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김홍일이나 김석원은 자기 판단으로 유엔군 사령부에서 나오는 명령이 잘못됐다 이렇게 주관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펑크가 나니까 이제 유엔군 측에서 이 대통령에게 좀 설득을 요청하죠. 그래서 이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좀 유엔군 지휘에 따르라고 이렇게 해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8월 31일 날 두 사람을 다 해임해 버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